다름아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아, 요즘 12월인데도 비가 오죠. 날씨가 그래도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만, 이제 1월부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요즘에 생각보다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저도 가끔 위기가 한 번씩 찾아오긴 하는데,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그 유튜브 관련 무슨 세미나 같은 데를 좀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음, 특별히 뭐 크게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뭐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하는 건 있는데, 음, 그 저희 협회장님만큼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그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또 찾아다니니까 좋더라고요. 뭐 혹시라도 그 중에서 뭐 또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항상 그렇지만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련된 이제 뉴스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렌트카 가격 비교의 앱 카모아가 2019년 스마트 앱 어워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제 렌트카를 이제 전국에 있는 렌트카를 통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차종과 뭐 시간 이런 거를 이제 찾아주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렌트카를 많이 쓰질 않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동생이 있는 회사가 좀 이런 데 쪽이라서 그런 쪽인가 했더니 그거랑은 좀 다르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보는 사이트라서 네, 그러니까요. 카모아가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는 이 화면 같은 건데요. 뭐 지역이라든가 뭐 차종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이 서비스가 대부분 이제 공항 위주의 서비스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지정이 된 것도 뭐 제주나 인천 뭐 이런 공항 근처에 있는 렌트카를 이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뭐지?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서울이라는 카테고리로 대충 지역을 찾아보면은 이제 근처에 있는 데부터 이제 그 반경 뭐 해가지고 쭉 차들이 나오는데 보통 여기 보면은 이제 차를 배달해주는 이제 서비스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거리가 먼 곳에서도 여기서 하면은 차를 여기까지 배달해 주니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그 공유 렌트카 있잖아요. 그린카 같은 공유 렌트카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다가 이렇게 아예 렌트카를 간만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렌트카는 기본 하루를 기본으로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뭐 만약에 여기 있는 뭐 요런 차, 국산차, 뭐 외제차를 고르면 그 밑에 그 현재까지 그 내가 설정한 날짜에 이제 없는, 그러니까 있는 차들이 목록이 나오고 가격이 나오는데 가격 비교는 정말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차 중에 싼 가격이 있으면 그걸 골라서 어, 예약을 하면 되더라고요. 예, 뭐 장기, 단기 다 됩니다. 이게 전부 렌트카에 관련된 게 모두 다 나와서 그런 게 가능하다. 이 섹션별로 다 있어요. 뭐 장기, 단기 이런 게 있고, 음, 제가 좀 본 것 중에 전기차가 진짜 핫해요. 전기 탭은 웬만한 날짜에도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정말 한 몇 달치? 뭐가 거의 그냥 아예 꽉꽉 차가지고 거의 렌트 차가 남아있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걸 보면 확실히 지금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관심
전기차 차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많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라는 게 그 좀 내가 써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을 주고 렌트카를 해가지고 뭐 충전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류의 이제 목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 진짜 전기차가 인기는 인기구나라는 거를 이걸 보다가 실감하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요즘 그 기름값이 오르긴 오르는데 사실 되게 소량으로 오르는데 확실하게 예전처럼 막 미친 듯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거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거의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싼 곳은 1,400원 후반대, 그러니까 뭐 1,400, 뭐 80원, 90원대고, 뭐 비싼 데야 뭐 일반 휘발유가 2,000원인데도 있지만은 보통 한 1,500원대를 보통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당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전기차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정말 기름값이 요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가끔 싸게 주유했던 데가 좀 비싸지는 경우가 있고, 비싸게 주유했던 데가 어, 좀 싸지고 이런 뭐 변화는 있는데, 대체적인 가격 변동은 크게 없는 걸로 나오네요. 아이고, 당당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별풍선 10개 보면은 이 별풍선 개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대충 뭐 1초도 안 보이면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10이 너에게 입력 이렇게 써 있는 거, 아, 입덕이구나. 아, 뭔지 알겠다. 네, 얘기하면서 알게 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입덕이 아니라 입력으로 봐가지고요. 또뭘 입력한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참 이거 한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나요? 1년 넘은 어쨌든 어 처음 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아직도 엉성해. 진짜 많이 엉성합니다. 어쨌든 이쪽에 보면은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스마트 앱 어워드 중에서 여행 관광 분야 쪽으로 이제 수상을 한 건데요. 어쨌든 이거를 렌트했을 때 가장 좀 돋보이는 게 이제 리뷰, 실사용자의 사용 후기가 굉장히 솔직하게, 뭐 이렇게 약간의 조작이 많이 안 된 그런 리뷰들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뭐 렌트카 시장에 뭐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기도 하고 한다 뭐 이런 류로 이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리뷰들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래도 정말 솔직하게 리뷰를 하시려고 했던 부분도 많아서 어쨌든 카모아를 혹시라도 렌트를 쓸 일이 있으면은 뭐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삼성전자가 서울 지하철 90개 역사에 스마트 사이니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스마트 사이니지가 뭔지를 몰랐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표지판, 뭐 전광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이제 예전에는 그냥 종이에 출력을 한 거를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면 이제는 점점 더 스마트하게 이제 디지털 액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그 4218대를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2분기에 글로벌 스마트 사이니지 시장에서 28.5% 점유율로 11년 연속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지하철도 이제는 거의 뭐 단순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진짜 역마다 뭐 한 대만 설치를 해도 꽤나 되는 점유율인데 뭐 한 대가 아니겠죠. 적어도 뭐
지하철 내에 한 두세 개는 설치가 돼 있을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까지 요 삼성에서 이제 이 스마트 사이니지를 설치한 곳은 서울 지하철 1, 4호선 내 이제 승강장, 대합실, 출구 등에 이제 설치가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 5, 6, 7, 8, 9호선에는 아직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액정 자체가 이제 형이 이제 안내도가 49인치 형이고 요 큰 게 한 65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사실 저도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은 가끔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냥 터치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어서 사용한 적은 없는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얼마나 더 진짜 상용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꼭 그 휴대폰으로만 이렇게 찾고 보고 근처에 있는 걸 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도입이 많이 잘 돼가지고 더 편리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화질도 UHD급이니까 굉장히 좋은 화질이겠죠. 삼성이 아무래도 어, 지금 8K 시장에서 LG에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그 자기만의 최고 기술을 광고하는 방법 중에 또 이런 방법이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반사도도 거의 없고 굉장히 밝은 그런 판넬을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세계 1위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그 지하철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자우스 모터스에서 모터 통합 전기차 플랫폼인 트리플럭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전기차의 시대가 계속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주요 부품과 기능을 이제 여기 있는 요런 모양의 이제 모터 하나에 다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분리가 돼가지고 기어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통합이 되면은 조금 더 동력 손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은 더 좋아질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고장이 나면은 이걸 아세이로 통으로 뜯어야 되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게 통합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간을 더 덜 차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덜 차지하는 공간만큼 또 트렁크 공간이나 좌석 공간 같은 거를 좀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지도 조금 더 쓸 수 있으니까 용량도 더 늘어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통합을 했을 경우에 이제 거의 주행거리가 이제 170%까지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정말 이렇게 통합이 되는 이제 시대가 돼서 사실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잖아요. 좀 이렇게 먼 거리나 아니면 하루에 이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 충전을 하려면은 적어도 1시간을 중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주행거리가 170%까지 늘어난다 그러면은 굉장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말 취향에 맞게 전기 조립차를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차를, 음, 그냥 거의 가전제품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떠한 기계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집에 하나쯤 있는 가전제품의 하나 정도의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내 취향에 맞는 어떤 파트들을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는
뭐 이륜으로 구성하고 싶으면은 이륜으로 쓰고 사륜으로 하고 싶으면 모터 하나 더 달아가지고 사륜으로 쓰고 뭐 이런 식의 시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그 옛날에 막 엔진 막 기름 새면은 도대체 몰라가지고 막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정비소가 아니라 전파사를 가가지고 모터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자동차 전파사 이래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정비소 정비하시는 분들이 빨리 그 이 전기차에 대한 그 기술을 익히지 못하면 정말 크게 도태가 될 것 같은, 이제 조금씩 옛날 기술자들은 좀 도태가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한편으로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서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못 만드는 이유도 사실 그동안 해왔던 엔진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이유도 있다고 해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은 했거든요. 내가 기존에 만든 거를 한순간에 싹 버리고 이 새로운 거를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동안 투자했던 금액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공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엔진 만들던 회사들도 점점 전기차가 되겠지만 근데 또 전기차가 되면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기업들이 아니 정말 테슬라처럼 신생 회사들이 지금보다는 엄청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막 뭐 이런 모터 쓴다 저런 모터 쓴다 해가지고 별의별 그 회사들이 나와서 정말 다양한 차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과연 전기가 친환경,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배기가스를 제외하면 사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자체가 그닥 친환경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글쎄요. 저는 사실 이런 직접적인 전기보다는 약간 그 수소 전기차를 좀 더 옹호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은 뭐 제가 싫어한다고 해도 거스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기술이 발전이 돼서 더 나은 시대가 뭐 되는 게 항상 저희가 바라는 거겠죠. 이런 이제 전기차들이 이제 나오면서 현대도 사실 지금 전기차들을 많이 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포터를 일렉트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톤짜리 포터가 완충을 하면 211k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기차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사실 환경 오염의 주범이 디젤차고 디젤 중에서 이런 용달차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달차들, 이 포터 같은 차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오래된 연식을 가진 디젤차나 이런 봉고차를 연식이 오래된 차를 가진 분들에게 이제 나라에서 폐차를 권유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조기 폐차를 하면은 웃돈을 좀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에 발맞춰서 포터가 일렉트릭이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솔직히 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내가 왜, 내가 왜 본고가 일렉트릭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트럭이지만 이제는 거의 뭐 전기차. 승차감이 옛날처럼 우리가 흔히 그 은어로 딸딸이라 그러잖아요. 막 딸딸딸딸딸거리고 막 덜컹덜컹하고 막 이게 운전대를 잡고 막 이러고 가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본건데 거의 뭐 무슨
뭐 소나타 정도의 승차감으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엔진이 없으니까 더 뭐 적재 용량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갑자기 저는 사실 승용차 전기차는 크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온 게 없는데 이 용달 전기차는 진짜 왠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이 안 가요. 용달차가 오는데 그 아시죠? 전기차 특유의 그 소리가 있어요. 씩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런 씩 하는 소리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정말 조용하게 본고가 싹 짐을 싣고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사실 그 뭐 테슬라가 뭐 트럭을 만들었네, 뭐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현대에서 요 딱 포터 일렉트릭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이제 시대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뭐 공영주차장 뭐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연식을 가지고, 하루에 운행이 뭐 200km가 넘지 않는, 어, 느시는 뭐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용달을 끌게 된다면은 저도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 제 드림카가 요 용달이었거든요. 뒤에를 이렇게 호로를 씌워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 개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차가 있으면은 참 편하고 재밌겠다 했었는데, 요거는 왠지 진짜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빗물 차는 건 어쩔 수 없죠. 아, 어쨌든, 정말 전기차 시대가 정말 한 발, 반발, 진짜 반발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카데미 과학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카데미 과학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신제품을 4종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카데미 과학에 대한 뭐 추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요즘에 그 아이들이 뭐 옛날에는 뭐 대통령이 꿈이었고 뭐 하다가 연예인이 꿈이었잖아요. 뭐 가수가 되거나 뭐 아이돌 가수가 되거나 배우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가 꿈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유튜버, 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장난감으로, 제목부터가 크리에이터 만들기라고 해서 장난감이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난감이 나왔다는 게, 야, 진짜, 진짜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소식인데요.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유튜버가 되고 싶은 아이들한테, 어,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 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게. 사실 지금 유튜브 컨텐츠에서 어린아이가 나오면은 그 무슨 유튜브권에 위배가 돼서 그런 컨텐츠를 굉장히 제한을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이 도구는 굉장히 신선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옛날하고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인, 인 방송을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 EBS 간판 프로그램인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의 그 MC 채연하고 컬래버레이션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 MC 채연은 정말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정말 참 이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좀 되게 그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굉장히 참신하기도 하고, 아,
조금 더 제가 생각이 조금 더 유연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진짜. 아유, 당당님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 나머지는 뭐 에어소프트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카데미 과학이 정말 어렸을 때 일본 반다이사의 장난감들을 많이 이제 갖고 와갖고 장사를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박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회사가 별로 없죠. 이렇게 뭐 장난감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가 별로 몇 개 없는데 그래도 아카데미 과학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한편으로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뭐 저 안에 뭐 어두운 성격 사실 뭐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뭐 혈액형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사실 진짜 자기의 뭐 성격 뭐 심리를 파악하려면은 이제 정신과에 가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야 되지만 가끔 내가 무슨 성향을 갖고 있는지 뭐 맞든지 틀리는지 어쨌든 이런 테스트가 있으면 좀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이제 IDR 랩스라는 곳에서 그래도 나름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류의 이제 테스트를 해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이옥에 이제 어두운 면, 저는 남들보다 조금 어두운 구석이 있게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막 텐션이 막 높은 사람은 아니다 보니 조금 이렇게 조용할 땐 또 조용하고 그러게 되니까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는 위주의 캐릭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외국 사이트긴 하지만 또 요즘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란다. 어쨌든 크롬 사이트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 같은 경우에 번역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거의 어색함이 없이 번역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어렵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테스트가 뭐 좀 조잡하지가 않고 되게 단순 명료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네다섯 가지 바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뭐 맞다 그렇다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니까 뭐 혹시라도 이런 거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12월도 거의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2020년 사실 지금 2020년은 제 또래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원더키디 아시죠? 2020 원더키디. 이제 원더키디가 이제 나온 이제 해가 됩니다. 2020년. 아, 네? 아, 전 잘 모릅니다. 제 성격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테스트니까요. 예, 어쨌든, 이제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바뀌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갖고 와 봤는데요. 2020년 달라지는 것들. 첫 번째로, 이제 주민등록증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한번 바뀐 거죠. 예전에 있던 거에서 바뀌었는데, 이번에 2020년부터 한 번 더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그 폴리카보네이트라는 PC 재질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 같은 건데, 그게 이제 그 훼손이나 어떤 그 파손에 좀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재질로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내구성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아, 그러네요. 서울특별시가, 이거 진짜 매 눈이시네요. 저는 솔직히 이거 자료 만든다고 여러 번 봤지만은 몰랐는데, 진짜 매 눈을 가지셨습니다. 정말. 이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내년부터 행복특별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글씨들이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인쇄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레이저 인쇄로 이제 지워지는 것도 많이 없어진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뭐, 그, 다중으로 이렇게 이 뒤에 그림을 좀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생년월일도 이제 바로는 아니고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보이면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 흑백 사진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렇죠. 홍길동 여사님이 계실 수 있는 거죠. 예, 홍길동 여사님은 음, 우리나라가 이제 바뀐 그 여성 할당시에 의해서 바뀐 사진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 방지 그 보안 기술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이제 뭐 그냥 아직까지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주민등록증을 이제 새로 나오는 걸로 바꾸시고 싶다면 만약에 이제 뭐 식별이 그러니까 뭐 이런 이름이나 생년월일 이런 게 이제 살짝 훼손이 돼서 지워져 가지고 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나 뭐 이렇게 이사를 너무 자주 가셔서 뒷면에 이제 뭐 주소란이 꽉 찼다거나 뭐 이제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뭐 영주 귀국, 뭐 재외국민으로 신고한 경우, 외과적 시술로 인한 용모 변경 중 자연적 재해, 재난으로 인한 경우, 발급상의 잘못으로 새로 발급하는 경우 정도에는 이제 무료로 바뀌어주고요. 그 외에는 전부 5천 원을 주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제가 한 2015년경에 이제 주민증을 새로 만들려고 했더니 그때도 5천 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진을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스튜디오 사진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미지 사진처럼 살짝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찍은 사진을 갖다 줬더니 이건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되게 한 30분 동안 사진 갖고 실갱이를 벌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이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스마트하게 바뀌는데요. 이제 주민증도 사실 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요 카드 형태로 아직까지는 좀 현행 유지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 몇 년 안에 또 한 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스마트하게. 이제는 이런 카드 방식이 아니라, 사실 이 주민등록증이 되게 좀 애매해요. 사실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지갑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되게 난감하고, 그런다고 뭐 집안에 모셔놓고만 있을 수는 없고, 좀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조금 덜, 위조에 좀 강하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여권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아시죠? 지금 현행되고 있는 이 여권입니다. 예, 뭐 관용, 외교관 뭐 해서 이렇게 녹색의 이렇게 대한민국 여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행되고 있는 여권도 전자여권이에요. 전자여권이어갖고, 이제 여권 안에 이 이제 부분에 이제 칩과 안테나를 추가해서
이제 기계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권인데요.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바뀌었던 여권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여권으로, 일반 여권에서 전자여권으로 바뀐 게 2008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바뀔 여권까지 한 12년 만에 또 한 번의 이제 변신인데요. 어쨌든 국민투표로 이루어져서 이제 녹색에서 이렇게 남색으로 바뀌었고요. 관용도 이제 회색, 외교관은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모전, 특히 디자인 쪽 공모전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전통 문양이잖아요. 태극 문양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갑돌이 갑순이 뭐 여러 가지 뭐 하회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권에도 여전히 그런 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한국 거다. 한국의 전통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또 이렇게 했고 어쨌든 뭐 그렇죠. 말은 항상 좋은 거지만은 뭐 미래와 과거를 아우르는 뭐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칼라나 이런 부분은 지나면 되게 많이 깔끔해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엠보싱으로 해서 뭐 좀 더 이렇게 만지는 재미를 준다고 합니다. 요게 이 태극 문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여권에서도 그 주민등록증에서 쓰였던 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서 특히 그 신용 정보면에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내구성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뭐 사진하고 기재사항을 이것도 레이저로 이제 새겨 넣어서 이제 보안성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안이라고 하기에는 뭐 이름을 이렇게 뭘로 지워가지고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붙여넣었던 거를 정말 획기적으로 최대한으로 방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를 보면 이제 신원 정보 이제 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이 배경에도 옛날 뭐 우리나라 한글의 문자들 또 이렇게 많이 넣었고 위에는 이렇게 대한민국 그 외교부 장관의 내용하고 칼라 사진이 들어 있고요. 본 내용에는 이제 사진이 칼라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주민번호나 이런 거를 다 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권 번호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뭐 나름 여백 의미도 굉장히 살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월 표기도 이제 좀 외국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연도부터 쓰는데 여기는 이제 일부터 거꾸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외국적인 느낌의 여권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 당당님, 네. 귀가 이쪽에 있는데요. 살짝 보이는데요. 이분은 귀가 이렇게 나오지 않은, 그러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거 이제 만든다고 포토샵으로 졸면서 만드셨는지 귀 부분을 확 잘라 먹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전면허증,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면허증. 이제 운전면허증은 이 카드에서 요렇게 모바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그 QR 코드라 그러죠. QR 코드로 정보가 들어가는 이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주민등록증보다는 운전면허증을 더 많이 들고 다녀요. 근데 이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뭐 음주 단속,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단속들에 가끔 걸릴 때 아니면은 뭐
깜빡 뭐 운전 중에 뭐 전화를 잠깐 받았다가 하필이면 경찰한테 걸려서 뭐 면허증을 제시하고 할 때가 있었는데 항상 이제 꼭 그런 걸 찾으려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면허증 촬영만 하면 이렇게 그 면허증 정보가 입력이 돼가지고 QR코드로 나와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간편해졌다고 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한번 분실하는 순간, 그냥 뭐 은행 공인인증서 수준이 아니라 뭐 면허증부터 해서 모든 정보가 다 날아갈 판이라 사실 이런 거는 좀 여기서 정부가 돈을 들여서 정부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좀 불러오게 할 수 없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정부가 클라우드를 한다고 해서 보안이 강화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그 인증된 내 휴대폰으로 부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식을 해놓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사실 휴대폰에 다 저장을 하게 하면 휴대폰 옮길 때도 그 데이터 옮기는 거 뭐 중간에 뭐 데이터가 막 옮겨지다가 잘못되거나 하면 이러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주민등록증보다는 많이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띡 보여주면서 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뭐 코드 찍어갖고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간편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홍길동이라는 분은 정말 이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홍길동 최고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한국사 시험 일정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 이 한국사 시험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뭐 그러면서 시험을 많이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험 일정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험이 그러니까 작년이란다. 올해, 그러니까 19년도까지만 해도 4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1년에 4회 시험을 보는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1회를 더 늘려서 5회 시험으로 바꾸고요. 그게 이제 2020년 5월부터 이제 47회 시험부터 이제 또 그 고급, 중급, 초급 세 종에서 이제 요거 심화 기본으로 두 종으로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세 개에서 두 개로 나뉘어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이게 한 번 더 늘어나서 6회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편 전엔 이랬는데 뭐 개편은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한국사 맨 마지막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한국사 시험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근현대사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어디까지일까? 정말로 이게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도 근현대사가 어디까지 다뤄지고 있는지는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 좀 적어도 2000년도까지는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도.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글쎄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저 넘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까지일까요? 그 부분은 뭐, 시험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네요. 다음은
이제는 심야 시간에 TV에서 술에 관련된 내용을 아예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7, 아니네. 죄송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면 금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는 절대 이런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드라마의 방송에서 술 먹는 모습을 절대 못 보여준다 그래요. 심지어 먹고 캬 하는 것까지도 제한을 건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그렇죠. 벌써 꽤 오랜 시간인데 방송에서 담배를 이제 금지를 시키고 이제 주류까지 금지가 되는 건데 과연 이거를 방송에서 금지시킨다고 해서 안 할까요? 방송에서 흡연 금지가 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거의 한 15년, 20년 되지 않았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그렇게 낮아지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불편이 있길래 방송에서 이런 주류 광고까지 제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갈수록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파의 대형 방송국은 매출이 점점 적자가 심화가 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누파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는 뭐 담배나 술에 대한 제한이 아직은 크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중파에서 이런 것까지 제안을 했을 경우에 과연 시청률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터넷 방송보다는 그래도 그 학부형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은 공중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좀 반영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사실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이 주류 광고를 뭐 없애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는 그런 기준을 강화하고요. 그저 달력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력마저 그 방송이라면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주류 달력은 유지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그런 뭐 술을 제가 뭐 즐긴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좀 다양화가 좀 없어지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뭐 그래도 아예 뭐 주류 광고를 안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미성년 우리나라 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이 국민내일 배움카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국민내일 배움카드가 2020년도에 이제 이게 이 국민내일 배움카드가 뭐 실업자와 재직자를 이제 구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완전히 통합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08년 이후에 실업자, 재직자 구분해 갖고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아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노동 시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좀 특수한 상황에서는 좀 발급도 애매하고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아예 그냥 이걸 구분 없이 통합을 해서 이제 쓰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최소 1년, 최대 3년이었던 이제 유효 기간이 있었는데 그 유효 기간조차도 이제 5년으로 연장이 되고 지원 비용도 2, 300만 원에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이제 늘었다고 합니다. 뭐 좋은 일이죠. 근데 저는 뭐 혜택을 받을 일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항상 모르는 2020년 최저시급이 이제 현행 이제 19년도에는 8,350원이었는데 이제 2.9% 그러니까 240원 정도가 오른 이제 8,590원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뭐 만 원으로 올린다 어쩐다 막 했는데 결국 이제 240원 정도로 동결이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휴 뭐 35시간에 월 한 174시간 정도를 일했다고 해서 그래서 1년에 한 209시간, 그러니까 월 290, 200, 그러니까 한 달에 주휴 시간 35시간까지 합해서 만약에 209시간을 이제 한 달에 일을 했다 그러면 179만 5,310원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19년도보다는 5만 원 가량이 이제 늘어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최저시급도 이렇게 잘 올라서 정말 임금에 대한 좀 더 노동의 가치를 아무리 비정규직이나 그런 거여도 항상 그 노동의 가치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주휴수당 포함하면 만 원이 넘는 거죠. 근데 잘 안 챙겨주는 걸로. 예, 그리고 이것도 얼마 전부터 말이 많았죠. 그 방송 중에, 아니 방송이란다. 대형 마트에서 이제 종이 박스를 사용 못하게 한다. 그래갖고 원성 많았죠. 사실 대형마트에 가는 거는 많은 내용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 건데 바구니나 장바구니는 사이즈 한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원성을 샀는데 박스 자체는 놔둔다고 합니다. 이것도 완전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완전 정확한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 나온 거긴 한데요. 어, 환경에 사실 이 종이 박스 자체는 환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문제는 이 박스에 붙어 있는 테이프나 이런 본드, 이런 게 환경을 재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았는데, 그래서 종이 박스는 놔두되 이제 이 포장을 할 수 있는 끈이라든가 테이프는 공급을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노끈이나 아니면은 테이프 정도는 차에 항상 소지하고 있어서 박스를 쓰려면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시죠? 내 귀퉁이를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뭐죠? 당당히. 아유, 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 이제 뭐 대형마트의 기능이 이제는 아이쇼핑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인터넷으로 배달을 시키게 되는 거죠. 점점 추세는 그렇고요. 집으로 배달시키면은 한 큐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나는 마트에서 쇼핑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실제로 보지 않으면은 모르겠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좀 많이 사는 편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인터넷 배달, 인터넷 그 주문에 최적화되신 분들이라면 사실 뭐 종이 박스를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죠. 그런 거는 전부 그냥 배달로 시키면은 모든 게 만사 형통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트에 자주 가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동전계좌 적립 서비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금을 지불하고 사실 뭐 10원, 20원 남으면 그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서 짤그랑 하다가 차에 타면은 여기 동전에 넣어놓고 그러고선 또 까먹고 그러면은 이제 우산처럼 동전은 차에 쌓여 있는데 쓸 일은 없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나머지 잔돈을 이제 내 계좌로 바로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이제 이런 앱을 설치를 해서 뭐 QR코드 같은 거겠죠. 그걸로 하면 남은 잔돈이 이제 적립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2020년 띠가 뭐죠?
저 솔직히 19년도도 무슨 띠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띠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 19년도도 올해가 무슨 띠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무슨 띠인지 알면은 유추라도 해볼 텐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완전 방심하다가, 아이, 참. 아, 죄송합니다. 아, 오늘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오늘 또 18개 풍선이 안 터지나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터지는군요. 아, 정말. 아, 다음은, 크라우드, 다음은 이제 추천,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와이퍼입니다. 와이퍼. 우리가 와이퍼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와이퍼가 대부분 이렇게 얇은 고무판이 이렇게 있어서 그 판으로 이렇게 닦아서 쓰는 건데 이 고무가 얇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가 돼 있으면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이렇게 햇볕이나 이런 걸 많이 받으면 삭으면서 이렇게 고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와이퍼를 작동시켜 버리면은 고무가 휙 뒤집히면서 잘 닦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빠닥빠닥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가갖고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아, 이 제품은 이제 그거를 굉장히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무를 이 사각형으로 아예 대처를 해서 닦이는 건 이 모서리, 양쪽 모서리로 해가지고, 흔히 있는 이런 고무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여서, 거의 뭐, 이분들 말로는 반영구적이라고는 하지만, 뭐, 반영구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써도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는 그런 와이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구조에 여기 또 발수 코팅을 해서 유리에 닿는 면적에 약간의 코팅을 해서 빗물이 맺히는 현상을 좀 없앤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뭐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이 정도로 펀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수 코팅제를 뭐 이렇게 천으로 유리를 닦았는데 여기 업체 말로는 이 실리콘을 그 발수 코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뭐 잘 안 닦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물을 전혀 쓰지 않은 상태에 먼지만 살짝 닦아내고 이 와이퍼를 작동을 하면 뭐 와이퍼가 발수 코팅이 되면서 뭐 좋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영역이고요. 과연 될까? 실리콘에 뭐 발수 코팅이 된다고 해서 뭐 그 정도까지는 될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식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 와이퍼 가격은 이제 통까지 해갖고 49,000원 정도인가 5만 원인데 보통 우리가 지금 와이퍼를 뭐 2, 3만 원 주고 사도 6개월만 지나면 사실 와이퍼가 맛이 가잖아요. 특히 차를 지하 주차장이 아닌 밖에 내놓는 분들은 이렇게 휜 와이퍼 안에 또 먼지가 흙이나 이런 게 쌓이면서 더 수명이 짧아지는데 수명이 더 좋아졌다. 적어도 한 3, 4년 이상 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가격이고 그리고 이 와이퍼 이 고무를 9,900원에 파니까 하나 정도 더 여분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3점입니다. 차량별로 그러니까 차량별이어도요. 사실 와이퍼 이 고리는 몇 개밖에 없어요. 거의 인터내셔널한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U자 고리로 되어 있고 뭐 좀 특별한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다 이렇게 맞출 수 있게 이거를 주문할 때 자기의 차종이나 그 기록을 하고 펀딩을 하면 그 차종에 맞는 와이퍼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 스마트한
와이퍼라고 합니다. 그,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이게 어저께 기준,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이게 펀딩이 끝나서 사실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이걸 사도 괜찮을까 말까. 만약에 구매하게 된다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약간 무슨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멀티 압축기라고 합니다. 글쎄요, 뭐, 사막여우님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 있는 요 펀딩이라든가 이런 게 다 구라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그때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압축기예요, 압축기. 그러니까 어떤 팩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겨울 옷이라든가 이런 부피 있는 거를 비닐에 넣고 공기를 빨아들이면 이제 압축이 되는 그런 압축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압축기. 그러니까 고성능이지만 작은 압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여행을 갈 때는 우리가 막 압축도 하고, 막 여기 막 들떠가지고 막 아기자기 싸놓는데, 이제 여행을 갔다 오고 뭐 하고 귀찮으니까 이제 막 널브러져 있으면은 막 가방이 갑자기 안 닫히고 막 하는데, 이거를 갖고 다니면은 그래도 여행을 가서 비닐에 넣고 압축, 빨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처음 상태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압축기인데 이 압축기 안에는 배터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내 수화물로 보낼 필요 없이 내가 그냥 소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옆면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공기주입구가 있어서 전기만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자전거나 타이어에 공기까지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압축과 그러니까 빨아들이고 불어주는 거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굉장히 휴대용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은 이제 USB로만 공급을 받으니까 USB 긴 걸로 해서 차에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타이어 공기 바람 넣을 때. 그래서 음, 그렇죠. 이 공기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입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 주입 노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뭐 저기 가야죠, 정비소. 사실 이 공기 주입을 타이어만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보통 이제 뭐 자전거나 풍선 아이들용으로 이렇게 하죠. 사실 타이어 뭐 이게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는 사실은 확인을 잘 못 해봤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직 이게 맨날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그렇게 참 저의 항상 약한 부분을 잘 파고 들어가시는지 항상 존경합니다. 그럼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 마지막 제품입니다. 제가 텀블러 가열되는 텀블러 소개시켜 드렸었죠. 근데 그건 이제 이동을 할 때 많이 쓰는 텀블러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 커피를 이제 사무실에 갖다 놓고 이렇게 있다 보면 커피가 식잖아요. 그러면은 식으면 또 안 드시는 분들은 귀찮게 가서 또 타야 되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판이 한 55도 정도까지 가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컵이랑 이 스푼이랑 다 해가지고 한 세트라고 하는데요. USB만 딱 연결을 해놓으면 이제 여기 있는 열이 가열이 되면서 이 커피가 55도, 50도에서 55도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화상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입천장이나 이런 데를 대지 않고 되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커피를 먹지 않을 때 스마트폰을 갖다 놓으면은 스마트폰 충전도 되고요. 이 재질을 논슬립 재질로 해서 뭐 미끄러지거나 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다른 이물질이 올라오면은 뭐
뭐 불빛으로 뭐 경고를 한다거나 뭐 해서 어쨌든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면은 전력을 차단을 하니까 만약에 이 휴대폰이 뜨거워졌다 뭐 한다면 바로 열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무선 충전이 된다고 하면 다 됩니다. 이게 일반 무선 충전기는요, 그 중간에 그 충전을 방해하는 전도체 물체만 없으면 다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되고 하는데 그 충전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갑형이든 뭐든 상관이 없이 충전은 됩니다. 다만 뒷판에 쇠로 된 부분은 열이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고요.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고무와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 스마트폰 차량에 있는 그 거치대도 거치의 모양 때문에 그 지갑형이 그 무선 충전이 힘든 거지. 사실상으로 그 이렇게 펼쳐지는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냥 꽂아 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거를 충전을 많이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뒤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뭘 많이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제 용도에 맞게. 하지만은 딱 밀착이 덜 된다 뿐이지 충전은 다 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내드렸고요. 사실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그런 안 좋은 업체들, 그 사막여우님이 공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테크 부분은 사실 와디즈가 가장 강력하고요. 뭐, 사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클라우디에서 갖고 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덕션 스타일 뭐 하는데, 어쨌든 뭐, 사막여우님이 이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을 얘기해주든 안 해주든 저는 어쨌든 좋은 제품,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 사실 이 회사들이 정말로 뭐 어떻게 됐는지는까지는 일단 뭐 다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어 공기 넣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으나 하지만 이 사람들의 글과 내용들로 해서 최대한 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든 거를 최대한 검증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소개를 또 멈추게 된다면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회사가 나중에 나왔을 때 그거를 저 같은 사람들에 의해 소개받는 기회도 많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음, 사실 고민이 좀 많은 섹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 괜찮다고 한다면 계속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날은 춥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날씨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굉장히 긴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예, 긴 시간 지금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BJ 고추장이었고 일단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4일인데 방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